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댓글창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해 어찌 보시는지를 묻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7월 4일인데 좀 늦게 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란의 쟁점은 이런 것이더군요.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성격되게 되면 어렵게 정규직 자격을 얻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몰린다는 것, 노력하여 여기까지 이뤄왔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 나는 힘겹게 노력하여 얻게 된 자격을 다른 누군가는 노력 없이 쉽게 얻게 된다면 누구나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던져야 할 물음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노력하여 얻은 그 정규직이라는 자격, 그런데 애초에 내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힘겨웠어야 했는가? 분명 힘겨웠죠. 한데 그게 정당한 것이었는가? 정규직이라는 그 자격은 힘겹게 얻었어야만 했던 자격이 맞긴 했던 것일까? 내가 속한,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의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야만 하고 다른 걸 포기해야만 하고 젊음을 몽땅 바쳐야 하고 열정을 모조리 불태워야 하는데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똑같은 그 자격이 쉽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 애초에 내가 분개해야 하는 적확한 포인트는 쉽게 정규직 자격을 얻은 그분들이 아니라 그 자격을 어렵게 얻어야만 하도록 구조적인 모순을 쌓아왔던 이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구했다면 응당하게 제공받아야 할 여러 기본권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제공되는 사회, 실제로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IMF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을 구했다면 응당 제공받아야 할 기본권의 패키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사회였습니다. 즉 엄청난 스펙 경쟁의 승자가 되지 않아도 비정규직이라는 계층 자체가 사실상 없던 시절에는 정규직의 자격, 이 정규직의 자격은 그냥 알아서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나름의 어려운 스펙 경쟁을 거쳐야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형국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자격이 마치 어떤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증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다 보니 그 어려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의 자격을 얻게 되는 누군가가 마치 무임승차라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자격을 고작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많은 노력을 강요했던 이 사회가 부당했던 것이지 정규직으로 편입된 그 개개인들이 부당했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승격시켜준 정부의 정책이 부당했거나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견학의 첫 물결을 탄 무리들일 뿐입니다. 이번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켰다는 것, 저는 지켜야 할 마땅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라는 것은 노력과 무관하게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급여 자체를 능력과 무관하게 재분배하자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요. 또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능력과 무관하게 구분 없이 제공하자는 것과도 또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정규직 입사의 과정에서 토익을 만점 받고 워드 자격증도 따고 이랬다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익 따위를 보지도 않고 워드 자격증 따위도 없는 누군가가 청소 용역 알바로 입사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외국인과의 미팅 장소에 투입되다든지 아니면 워드 작업이 필요한 어떤 곳에 투입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정규직화되신 분들은 공항 검색대에서 일하시던 직원분들이시죠. 그런데 공항 검색대의 단순 작업을 도맡았던 기존의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화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특별한 자격과 숙련이 필요한 다른 업무에 투입된다든지 혹은 그런 고숙련이 요구되는 직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급여가 과격하게 인상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직책에는 그만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누군가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연히 그런 지위의 누군가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적인 보상도 그 정당한 능력치에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단지 달라진 점은 회사가 입사자 개개인에게 마구 횡포를 가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시험을 치고 입사한 누군가라고 해도, 즉 비정규직 시험만 통과했던 누군가라고 해도 단지 회사의 횡포에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본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기본권, 그것을 되찾아주겠다는 얘기지, 그 이상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적 지위를 없애버리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규직이 되신 분들은 이미 회사의 횡포에 저항할 권리를 얻은 상황이죠. 노동법에 의거하여 함부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노동시간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회사의 부당한 월권에 맞설 수 있는 발언권도 노조 결성권을 통해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부여받을 수 있는 특수 기능사 자격이라거나 무슨 면허증 이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현대의 선진사회를 사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규직화라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분들의 기본권을 되살려드리겠다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기능적 차원과 숙련의 정도를 초월하여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특권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됨으로써 새로 생기는 권리는 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고작 그 정도의 권리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저시급 언저리의 금액만을 보장받던 누군가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될 자격을 얻음으로써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 즉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수반되는 일면일 뿐이지, 이 과정 전체가 능력과 무관하게 급여를 균일화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능력과 무관하게 업무를 일괄 배치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능력과 무관하게 부여되는 부당한 특권이 정규직 전환자들에게 주어져 버리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하는데, 그런 호도를 일삼는 분들에게 직격으로 묻습니다. 그냥 횡포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특권입니까? 그리고 그런 호도에 넘어가서 정규직인 내가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구나 라면서 불만에 찬 분들께도 묻습니다. 본인들께서 누리고 계시는 정당하게 부당해고에 저항할 권리, 정당하게 부당 노동시간에 저항할 권리, 정당하게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될 권리 등등은 스펙 경쟁에서 밀렸던 이들이 누려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자격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특권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에 젖어 계신다면 그것은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에 걸맞는 비정상적인 사고 기준을 제시하여 스스로 뇌를 쇠뇌시켰던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 구조적 모순에 분개해야 할 일이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되는 그 첫물결에 탑승한 그 의미 있는 개개인들에게 분개할 일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조치라면 무조건 흠집을 잡고 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진행 중인 것인데도 그 와중에 생길 수 있는 누군가의 불만을 부추기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증폭시켜서 이슈의 전면으로 부상시켜버린 일부 언론과 관련 세력들의 실력은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과연 역전된 상황인지, 특권이 역전된 상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 시험을 보고 그 점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의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그 능력에 대한 인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에 기반한 비난이 발생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불필요한 저항 없이 순조롭게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